이 영상은 안데스 산맥을 보고타에서 출발해서 메데진까지 달릴 때의 영상입니다. 이 고산지에 오르기 위해서 짐 가득 실은 자전거로 오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경사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조차도 힘든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그냥 자전거를 던져버리면서 스스로에게 대해 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괴팍한 취미를 가져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오르냐면서 자전거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서 그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고 아구아다스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한 이후 나는 지금까지 제가 맛본 최고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내리막길을 쏠 때 안데스 산맥 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 자전거 여행의 매력 중 하나, 여행하다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또는 즐거움 그리고 황홀감, 이거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여행의 방식이 바로 자전거 여행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의 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된다 라는 마야 안젤루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느냐라고 물으면 상당수가 몇 번 있거나 아니면 거의 없었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자전거 여행자인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질식할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질식할 것 같은 쾌감을 느낀 경우는 거의 다가 첫째는 필연이 아니고 우연히 찾아왔고, 두 번째는 그 질식할 것 같은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황홀감을 맛볼 때 반드시 그 전에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결핍이 있었던 순간이 대부분입니다. 자전거 여행은 결핍의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패니어 가방에 최소의 짐을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풍요롭지 못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짐을 싣고 자전거를 타는 일이 그렇게 편안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를 잘 알고 있는 터라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짐을 꾸릴 때 최대한 통이 동반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쉬운 선진국 나라들은 제게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이 더욱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결핍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뒤에 나타나는 황홀경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전거 타기 쉬운 평탄한 길이 있고 반대쪽에는 아주 가파른 산길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원하게, 그러나 저는 이런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하는 자전거 타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령타기입니다. 운두령, 백봉령, 해산령, 대관령 등등 아주 높은 령을 올라가고 거기에서 다운을 길을 쏠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세계 자전거 여행을 갈 때 짐을 바리바리 실은 그 자전거로 아주 높은 산맥들을 많이 달렸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공간이 바로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메데진까지 안데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물론 전 구간을 다 자전거를 탄 건 아닙니다. 일부 구간, 너무 지루한 구간은 버스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25일간 그 주행은 제게 정말 힘들었지만 대단한 감동을 준 자전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네팔 소나울리 인도 국경에서 포카라까지 7박 8일 동안 자전거도 달렸고, 또 대만의 타이루고에서 옥산까지 그 긴 구간을 자전거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 세 나라 다 모두 평지를 달린 것이 아니고 모로코에는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까미노 산티아고 델 노르테라는 보통 사람들이 피하는 아주 험난한 산길을 주행을 마쳤습니다. 포르투갈 최고로 높은 세라다 에스트렐라라는 산에 갔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를 클릭하면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라다 에스트렐라는 원래 이름이 또레입니다. 또레. 탑이라는 뜻이. 물론 안데스나 포카라의 산들처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말 2박 3일 동안 오르는 그 과정은 매우 힘들었어요. 아주 경사도가 급해서 거의 70% 가까이는 끌었습니다. 타지도 못. 그렇게 오르는 동안에 저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너무나 많이 맞이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산이 오르기가 힘들었다는. 사실 세라다 에스트렐라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그냥 짐이 없는 사이클러들은 좀 봤지만 짐을 가득 실은 자전거로 그 산을 오르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산은 짐을 가득 싣고 오르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오르는 내내 그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 나는 정말 깊은 감동을, 질식할 것 같은 감동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서 느꼈던 그 순간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짐을 바리바리 싣고 그 산을 올라갈 때 내가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을까? 제가 만약에 그 세라다 에스트렐라를 차로 올라갔더라면 그 아름다운 경치는 와 정말 멋있다 정도로 다가왔겠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끌고 올라가고 물도 없어서 고통스럽고 결핍의 어떤 상황에서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여행을 많이 한 탓에 삶의 어떤 지혜를 깨달았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굉장히 결핍의 순간이나 고통의 순간들을 겪고 있다면 제 말을 조금은 귀 기울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결핍은 그 순간 고통과 결핍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 결핍이 사라지고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의 행복한 일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 그 고통과 결핍의 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작은 행복도 어마어마하게 감동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도 살다 보니 저도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순간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순간, 결핍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 고통과 결핍이 내가 그 다음에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행복을 더 극대화해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덕목이 아닐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고통에 빠져 있거나 결핍의 요소가 많으신 분들은 저놈이 그래도 짓다나 여행이나 할 수 있으니 저런 소리를 하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이상의 고통은 없다라고들 흔히 생각하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고통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은 전에 겪었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영들을 탈 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나울리의 포카라,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이런 정말 고봉줄령들을 대단히 높은 거기를 25일 동안 자전거로 주파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다시 해산령이나 이화령, 백봉령, 운두령을 자전거로 탔을 때 저는 겨우 이거밖에 안 되었어?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괴로워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결핍은 그 순간의 고통과 결핍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또 다른 삶을 맞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즐거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더 큰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간, 그게 바로 결핍과 고통의 순간들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느끼셔 또는 공감을 못 느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번 자전거에 짐을 캠핑 장비를 싣고 한번 한국의 어느 높은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결핍의
캠핑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계 자전거 여행자인 이성구라는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조금은 공감이 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공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공감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철TV 생활 자전거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캠핑 장비를 자전거에 연결해서 싣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언덕을 한번 올라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정말 아름다운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서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감상하시고 그 주변에서 캠핑 생활을 결핍의 생활로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세계 자전거 여행자인 이성구가 왜 그렇게 가득 짐을 싣고 세계의 높은 산들을 오르는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가 58 개띠입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네도 그런 여행을 시도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저는 칠레입니다. 칠레에서 안데스 산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칠레 전국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다니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우리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